첫 시간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및 사용법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툴이라 적응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자신의 번호를 찾아가는 방법, 글을 입력하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익히는 시간을 20분가량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전화로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컴퓨터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할 때에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둘째, 기기에 따라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중복해서 입력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셋째, 글쓰기 중에는 자신의 슬라이드 외에 다른 친구들의 슬라이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친구들의 슬라이드를 볼 수는 있지만 입력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부정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슬라이드를 보고 자신의 것을 보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의 장점을 나눠주고 친구들의 장점을 배우는 것에서 서로의 글쓰기 능력을 함께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신의 글쓰기를 다른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전체가 사라졌을 때 빠르게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진 뒤에 글쓰기를 위한 계획하고 내용 선정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슬라이드에 들어가 쓰고 싶은 대상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자신의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기 편합니다. 입력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로 볼 수 있어서 그 학생에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1대1로 물어보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 선정하기도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학급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인쇄하기가 어렵거나 숙제로 해와야만 하는 경우 등 이렇게 진행해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직접 수업 중에 컴퓨터를 활용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니까 손쉽게 학생들이 자료를 검색하고 내용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출처를 확인해 보기 쉬웠고요.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실까요? 두 번째 시간은 내용을 조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골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까지 했으므로 그 자료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생선뼈 맞추기 활동과 개요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생선뼈 활동을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했는데요. 그 이유는 작은 칸 안에 조작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인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조작이 어려운 경우는 생선뼈 활동을 생략하고 바로 내용 조직하기 활동으로 넘어가도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어차피 개요를 작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차 시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줌을 켜고 표에 작성하는 개요표 쓰기는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라인 논술형 평가의 장점이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쉽고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는 댓글을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이용해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제가 적어주면
학생들이 바로 보고 반영을 할 수 있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된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작성한 개요를 보면서 살을 붙여 하나의 완성된 설명하는 글을 쓰는 온라인의 마지막 논술형 평가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네이버 폼으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가는 과정 중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진행 상황과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완성된 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자신만의 글을 완성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줌을 켜고 네이버 폼으로 타이핑해서 제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여 글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손으로 쓰지 않아서 훨씬 부담 없이 접근을 하였고요. 제출한 답안의 길이도 전반적으로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시는 평가 이후의 활동입니다. 대면으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자신의 글을 완성해서 제출한 후에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차 시는 고쳐쓰기 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모두 저장하여 메일머지를 활용해 파일을 만듭니다. 반별 파일을 만들 때 이름과 번호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옮기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왼쪽 하단에 무작위로 시작하는 번호를 쪽번호처럼 작게 매겨두어서 나중에 그 번호 순서대로 정렬만 하면 학생 번호 순서대로 반의 모든 답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인쇄하여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무작위로 섞은 이 글들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학생들은 친구의 글을 읽으며 이 글에서 훌륭한 부분, 이 글에서 아쉬운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이 무척 즐거워하면서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글을 돌려받을 때 설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을 누군가가 꼼꼼히 읽어주고 평가하며 자신이 누군가의 글을 평가하기 위해 면밀히 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글쓰기 활동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과 글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평가 계획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평가와 오프라인 평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좋았습니다.